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올드보이 천만전자입니다. 1교시, 2교시 이어서 이제 3교시 들어갈게요. 2교시에는 우리 슈퍼 리치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눴는데 슈퍼 리치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상당히 많이 매수하고 있다. 의외로 이상하게 주가가 떨어져도 삼성에 대한 사랑 상당히 지금 엄청나게 강해요. 참 놀랍죠. 떨어지면 오히려 더 사람들이 두려워할 텐데 안 그래요. 슈퍼리치들은 이상하게 계속 꾸준히 모아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3교시에는 그 중국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그 휘청이던 중국 반도체가 조금씩 다시 살아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하여튼간 전 세계 국가들은 지금 중국 반도체 산업이 당분간 예전만큼 성장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었어요. 한때 내놨죠.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제동을 걸었어. 브레이크를 딱 걸었는데 미국은 반도체 생산 기지가 한국과 대만,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는 것에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요. 특히 지난해부터 반도체 쇼티지로 미국 자동차 업체들의 감산에 들어가니까 미국의 이제 중국 견제가 더 심해지는 거죠. 또 하지만 최근에 이제 중국 반도체 산업이 이상하게 다시 또 기지개를 펴고 있는 모습이야. 기지개를 편다. 그래서 미국 견제에도 대규모 투자를 현재 이어가고 지금 있고요. 수익성도 점점 또 좋아지고 있다. 뭐 그런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생뚱맞게. 그 미국의 중국 견제는 전방위에서 이뤄졌는데 일단은 우선 자금줄을 쪼여요. 자금줄을 확 쪼여버린다고. 지난해 12월에 미국 의회를 통과한 그 외국 기업 책임법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회계나 이제 기업 지배 구조가 불투명한 그런 해외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제한을 합니다. 이 법안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외국 기업의 외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그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내도록 하고 있어요. 그 정부의 지분뿐만 아니라 이사회 구성 가운데 중국 공산당 간부의 명단, 회사 정관에서 중국 공산당 그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도 밝히도록 해서 사실상 중국 기업을 겨냥한 분석입니다. 그 제가 예전에 하잖아요. 계속 중국 공산당이라 공산당. 이 공산당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지금 중국도 좀 골치 아픈 거고 이 공산당 애들이 장난질 많이 해요. 중국에 대한 그 최첨단 반도체 장비 유입도 막았어요. 네덜란드 반도체 업체 있죠. 장비 업체 ESML이 중국에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를 팔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게 이제 대표적인 예이다. EUV는 그 웨이퍼에 전자열을 새길 때 사용하는 그 미세 공정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재는 그 중국 반도체 산업에 즉각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중국 반도체 기업 칭화유니그룹이 최근에 그 파산한 그 법정 관리 절차를 밟게 된 배경도 미국 정부의 압박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화유니는 지난해 11월 13억 위안 규모의 회사채를 갚지 못하면서 첫 디폴트를 냈어요. 그 일각에서 미국이 자금줄을 차단하는 영향을 받았다고 한 분석인데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자신의 그 투자 금액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갈 경우에 미국 정부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면서 칭화유니가 회사채 상환을 못한 것도 이 같은 이유로 투자금을 모으지 못했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6월에 반도체 등 중국과 경쟁이 치열한 그 중점 그 산업 기술 개발과 그 생산에 한 2,500억 달러, 한 280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그 미국 혁신 경쟁법을 이제 찬성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540억 달러는 반도체 특정에서 집행될 거예요. 그 자동차 부품용 반도체 개발에만 해도 한 20억 달러가 이제 할애되는 거예요. 20억 달러. 일단 그 중국도
미국의 견제를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 않겠죠. 중국 최대 파운드리 그 업체가 SMIC예요. SMIC. 그 상하이의 그 투자의 규모 10조 원 이상인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고, 중국 매체의 그 펑파이는 그 SMIC가 상하이 그 자유무역 실험국인 그 린강 그 관리위원회하고 협정을 맺었어요. 그 맺고 이제 린강에다 합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네요. 이 합자회사는 매월 12인치 웨이퍼 10만 개를 위탁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 회로 선폭은 28나노미터급 제품을 생산하는 데 초점을 맞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미국의 압박에도 중국이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도체 자금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국 정부도 반도체 산업의 투자 규모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은 세제 지원이나 보조금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반도체 육성과 투자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제재에도 SMIC 그 실적이 이제 급성장을 한다고 쭉 올라가요, 성장이. 그래서 SMIC 2분기 당기 순이익이 400%나 늘어났어. 가까이 급증했다죠. 그래서 중국의 증권보든 그 현지 매체에 따르니까 2분기 매출액이 13억이요. 13억 4,400만 달러. 전년 대비해서 43% 증가했고, 당기 순이익도 한 6억 8,800만 달러 되네요. 전년 대비 398% 뛰었다. 일단 그 홍콩 증시도 상장됐어요. 그 SMI 주가가 7월 말에 20일 홍콩 달러였는데 9월 3일 24 홍콩 달러로 이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주가도 올랐다. 그래서 SMIC 그 2분기 실적 호전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그 반도체 그 풍기 현상하고 가격 상승의 영향이 큰 것이다. 큰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차량용 반도체는 그 가전제품이나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것과 달라요. 그래서 최첨단 기술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 삼전이나 TSMC보다도 기술력이 떨어지는 그 SMIC도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뒤처지지 않겠죠. 그 SMIC 성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차량용 반도체가 여전히 부족해요. 그 SMIC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실제 GM, 제너럴 모터스죠. 거기에서 이제 다음 주에 인디애나주 포트웨인하고 멕시코 신라 공장이 생산 라인을 멈추기로 하는 등 이번 달에도 북미 지역 8개 공장이 생산량을 줄이기로 했다고 하네요. 앞서 포드차는 전날 그 반도체 부족으로 인기 차종인 F150 픽업 트럭을 포용해서 지금 생산량을 줄이기로 했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도 이번 달에 이제 세계 생산량을 좀 줄이기로 지금 다들 하고 있는가 봅니다. 조금씩 계속 좀 반도체가 없다 보니까 차량도 계속 줄이고 있는 것 같아요, 생산을. 일단은 SMIC가 급성장 중인데 여전히 삼성전자 파운드리 점유율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고 하지만 일단 트렌드 포스에 따르니까 전체 파운드리 시장 매출의 97%를 차지하는 그 상위 10대 기업의 올해 2분기 매출은 직전 분기보다 한 6.2% 증가한 244억 700만 달러를 기록했네요. 전 세계 파운드리 매출이 2019년 3분기부터 8분기 연속으로 최대 규모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에서는 대만 TSMC가 한 52% 돼요. 52.9%. 삼전이 17.3%. SMIC는 대만 UMC하고 이렇게 좀 해서 5위에 5위. 대만 UMC가 한 7% 정도 되고, 미국 글로벌 파운드리스인가 그쪽이 한 6%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SMIC만 볼 게 아니라 배후에 있는 그 중국 정부의 강력한 반도체 산업 육성 의지를 봐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죠. 특히 인재 영입. 중요하다. 인재 영입. 사람 빼가는 거야. 사람 계속 빼갑니다. 영입이 적극적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무역협회 그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그 있어요.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정책과 공급망 변화 전망 그 보고서에 보니까 중국은 대만의 기업과 개인을 우대해가지고 본토로 유인하기 위한 조치를 연이어 발표하고 있어요. 2018년은 31가지, 19년은 26가지 중국 2주 인센티브 조치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대만 기업의 중국 투자와 숙련 노동력 유입을 유도한다고 보고서는 전했는데, 또 3월에 중국의 그 암호화폐 채굴용 컴퓨터 생산 기업이 있는데 그 비트베인이 위장 기업을 세워가지고
대만의 반도체 설계 인력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뭐 기소당하기도 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미국 견제로 최첨단 반도체 장비를 당분간 들이지는 못하겠지만은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서 삼전이나 하이닉스 반도체 엔지니어에게 고액 연봉을 제시하면서 영입을 시도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방위적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빼가려고 한다. 그런 겁니다. 기술이 안 되면 사람을 빼가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논란거리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이 또 안심하면 안 됩니다. 긴장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3교시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진짜 1교시, 2교시, 3교시 다 시청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 휴일도 편안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칠게요.